23차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차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 대표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국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근거 없이 부풀려졌던 의혹과 가짜 뉴스가 제대로 해명되고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은 시청을 하신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태도가 평가가 바뀌지 않았는데 시청하신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중계를 보시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적임자인지 직접 판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야당에 당부합니다. 불법 취득한 자료로 청문회를 인신공격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후보자 자질과 정책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태풍 링링이 서해를 북상 중입니다. 내일 수도권 관통이 예상되고 있는데 기상 당국은 풍속 1000m 강풍이라고 합니다. 300mm의 폭우가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2010년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곰파스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비상근무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며 국민 여러분도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함께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국은 철저한 대비와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끝나고 나서 피해 입은 농가 주민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정은 추석 민생대책의 하나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 300억을 조기에 지급해 오늘까지 지급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주 고위당정을 열고 물가, 교통 등 추석 민생대책 마련을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촉구했는데 오늘까지 조기에 지급 완료되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그 일환입니다. 올 추석을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진실을 놓고 겨루는 세계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우리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부풀려진 의혹과 또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앞에서 배회했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의 입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돈되길 기대합니다.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끝내 바꿉니다. 진실을 따라가면 그 길은 정의로울 것이며 그 진실의 심판자는 오직 국민이십니다. 작두날 위해 선 심정으로 청문회 뒤에 있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덧붙이면 지금 이 시간은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야의 정치를 넘어 검찰의 정치까지 이 청문회에 관여되었다는 세간의 우려도 오늘부터 딱 불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피의사실 공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과거 검찰은 많은 정치 사건에서 수사 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명백히 나쁜 정치 행위였습니다. 우리 당은 그 과정에서 한 분의 대통령을 피의사실 공포를 통해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포죄로 접수된 사건만 34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공정성, 검찰권의 엄정성, 그것을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포를 했다고 시중에 돌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과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논란을 끊어내고 정치 개입 없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고 있다는 이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내부 조사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강 대표님과 원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일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8월 9일 날 후보자가 지명되었다고 발표된 후에 한 달 동안 130만 건의 조국 후보자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순실 사태 때는 54만 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는 86만 건의 기사가 나온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반을 좀 지나고 나서는 인터넷에서는 조국 청문회인지 조국의 딸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련된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었던 의혹들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나 자격과 무관한 신상털기식 청문회, 진실을 외면하고 의혹만 난무하는 나몰라라식 청문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망신주의식 청문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이 제거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검찰 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해서 얻었을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위원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무단 공개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법사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훈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후보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국민의 판단 영역을 눈볼 수 없고 눈봐서도 안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례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의 해명과 소신을 듣고 국민이 판단하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일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피의사실 유포,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수사를 한다면 후보자 검증을 검찰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판단 능력에 검찰이 심판자로 나설 수도 없고 나서서도 안 됩니다. 검찰은 청문회와 국민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조직 논리로 사법개혁을 저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심판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린 지상명령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수사에 개입할 생각 없습니다. 때문에 중단하고 말고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법입니다.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 사과하고 엄벌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 개입 운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오늘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을 하면서도 인사청문회가 어렵게 열리게 된 만큼 아니고 말고 시대의 국세선정과 또 저급한 정치 공세에 잔이 되지 않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아니고 가족이 검증 대상이 되고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이런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이제 오늘로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성과 합리로 국민들이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후보자 자녀의 그 개인 정보까지 불법적으로 유출을 하고 공개하는 그런 현행법을 위반한 개인정보법 위반, 초중등법 교육법 위반한 주한덕 의원에 대해서는 청문회원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내일은 그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IMF 외환위기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됐던 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의 날이 만들어졌는데요. 20년이 지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그 강서구 모자의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양하지도 못하는데 부양한다고 간주하면서 급여를 감액하는 이런 제도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야박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에서 줬다가 뺏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당에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국민들을 조작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헛맹랑한 주장입니다. 국민 모독입니다. 이건 언론 탄압이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늘 이렇습니다. 국민을 대한 태도입니다. 대량 확산 장치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확산 장치 매크로를 이용한 것은 범죄 행위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SNS에서 인터넷의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이거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행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영 후보자님 있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위한 청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늦게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께서는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가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책 검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과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이러한 낮은 신뢰도로는 국회가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오늘 인사청문회가 청문위원들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서민들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이나 상가를 방문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느낄 것입니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주진 지구위원장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후보자 청문회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청문회를 끝으로 언론에서도 우리 사회 중요한 다른 영역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해서 저희 국민 1,500명이나 사망했던 그런 무서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해고노동자 2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60여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옥상에서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를 버티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 2분을 어제 만나보았습니다. 고공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원은 사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 추석이 다가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영남대 의료원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 10수년 해고자로 살아온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용기 임상필 상임위원장님.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되면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여전히 풍요롭고 행복해야 할 명절을 지옥처럼 보내는 장애인들의 여전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속적인 막말과 반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청각장애인 비하의 뜻이 담긴 덩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장애인 비하이며 사회의 편견을 조장하는 막말로 장애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자유한국당 부산 집회 현장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휠체어 장애인들의 광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황교안 대표의 막말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힘없는 약자와 소수들을 바라보는 편협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감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하면 100점이라는 발언과 박성준 의원의 아내 관리 발언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이 지속적인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경우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자유논평으로 그들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박영환 원내대표는 광주1고 정권 등 망언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아무런 까짓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없고 소수라는 이유로 또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무시하며 차별하는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할 것을 약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